할머니, 오늘도 김밥 하나만 드세요? 네, 하나면 충분해요. 할머니, 요즘 많이 야위신 것 같은데 괜찮으세요? 괜찮아요. 걱정 마세요. 할머니, 오늘도 김밥 하나만 드세요? 편의점 사장 김태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네, 하나면 충분해요. 할머니의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요즘 많이 야위신 것 같은데 괜찮으세요? 괜찮아요. 걱정 마세요. 할머니는 김밥을 받아들고 천천히 편의점을 나갔습니다. 태수는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불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뭔가 이상한데. 3개월째 매일 김밥 하나만 사가시잖아. 태수는 결심했습니다. 오늘은 할머니를 따라가 보기로 했습니다. 김태수는 서울 변두리에서 작은 편의점을 운영하는 35세 남자였습니다. 5년 전 회사를 그만두고 편의점을 인수했습니다. 크게 벌지는 못했지만 생활하는 데는 문제 없었습니다. 태수의 편의점은 주택가에 있었습니다. 단골 손님들이 많았고 특히 동네 어르신들이 자주 들렀습니다. 태수는 손님들과 인사를 나누며 정을 쌓아갔습니다. 3개월 전부터 한 할머니가 매일 같은 시간에 편의점을 찾았습니다. 오후 6시, 정확히 저녁 시간이었습니다. 할머니는 항상 같은 것을 샀습니다. 편의점 자체 브랜드 김밥 하나. 가장 저렴한 김밥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혼자 사시는 어르신이 간단히 저녁을 해결하는 것이라고 여겼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태수는 이상한 점들을 발견했습니다. 할머니는 점점 야위어 갔습니다. 처음 봤을 때보다 확연히 체중이 줄었습니다. 옷도 헐렁해 보였고 얼굴에는 핏기가 없었습니다. 걸음걸이도 불안정했습니다. 태수는 할머니에게 여러 번 물어봤습니다. 건강은 괜찮은지, 제대로 식사를 하시는지. 하지만 할머니는 항상 괜찮다고만 했습니다. 어느 날 태수는 할머니가 돈을 세는 모습을 봤습니다. 지갑에서 동전들을 꺼내 하나하나 세고 있었습니다. 김밥값 1,500원을 맞추기 위해서였습니다. 동전이 모자라자 할머니는 당황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할머니, 제가 그냥 드릴게요. 아니에요. 안 돼요. 공짜로 받을 수는 없어요. 할머니는 가방을 뒤져 50원짜리 동전 하나를 더 찾아냈습니다. 그리고 김밥값을 정확히 지불했습니다. 태수는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 할머니에게 무슨 일이 있는 것일까? 왜 이렇게 어렵게 사시는 걸까? 다음 날 태수는 할머니가 편의점을 나서는 것을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뒤를 따라갔습니다. 할머니는 편의점에서 도보로 10분 거리의 낡은 빌라로 들어갔습니다. 태수는 빌라 앞에서 망설였습니다. 들어가야 할까? 하지만 혹시 할머니가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다면? 그는 용기를 내어 빌라 문을 두드렸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할머니가 놀란 표정으로 태수를 바라봤습니다. 편의점 사장님? 어떻게? 할머니, 죄송합니다. 걱정이 되어서요. 할머니 건강이 너무 안 좋아 보이셔서. 할머니는 잠시 망설이다가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태수는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집 안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가구라고는 낡은 이불 한 채와 작은 상 하나뿐이었습니다. 냉장고도 밥솥도 TV도 없었습니다. 벽에는 낡은 달력 하나만 걸려 있었습니다. 할머니, 이게 보시다시피해요. 별로 볼 게 없지요. 할머니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태수는 방 한편에 놓인 책들을 봤습니다. 고등학교 교과서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책상 위에는 대학 입시 원서가 놓여 있었습니다. 할머니, 혹시 손주분이 계세요? 할머니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네, 손자가 있어요. 고등학교 3학년이에요.
아주 착하고 공부도 잘해요. 할머니는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김순자. 73세였습니다. 남편은 10년 전에 돌아가셨고 아들 부부는 5년 전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남은 가족은 손자 이민준 뿐이었습니다. 민준이는 현재 고등학교 3학년이었습니다. 성적이 우수해서 서울대학교를 목표로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손자가 대학에 갈 수 있도록 모든 것을 희생했습니다. 민준이 학원비가 한 달에 150만 원이에요. 국민연금으로는 턱없이 부족해요. 그래서 할머니는 집안의 물건들을 하나씩 팔았습니다. TV, 냉장고, 밥솥, 심지어 겨울 이불까지 팔 수 있는 것은 모두 팔았습니다. 그리고 그 돈으로 손자의 학원비를 냈습니다. 식사는 하루에 한 끼만 해요. 편의점 김밥 하나로요. 그게 가장 저렴하거든요. 할머니는 아침과 점심은 굶고 저녁에만 김밥 하나를 먹었습니다. 그것도 천천히 조금씩 먹으며 배를 채웠습니다. 민준이는 몰라요. 제가 잘 먹고 있다고 거짓말했어요. 민준이가 알면 공부에 집중 못할까봐. 태수는 할머니의 이야기를 듣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렇게까지 손자를 위해 희생하는 할머니가 있다니. 할머니, 이러시면 안 돼요. 건강이 나빠지시면 어떡해요? 괜찮아요. 민준이만 대학 가면 돼요. 그것만 보면 돼요. 할머니의 눈빛은 확고했습니다. 태수는 집으로 돌아가며 생각했습니다. 할머니를 도와야 한다고. 하지만 어떻게? 할머니는 자존심이 강해 보였습니다. 함부로 돈을 주면 받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부터 태수는 작은 계획을 실행했습니다. 할머니가 김밥을 살 때마다 몰래 삼각김밥 하나를 더 봉투에 넣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가격은 받지 않았습니다. 사장님, 이건 뭐예요? 아, 그거요? 유통기한이 임박해서요. 그냥 버리는 것보다는 드세요. 할머니는 고맙다며 받았습니다. 태수는 매일 이렇게 음식을 하나씩 더 넣어 주었습니다. 빵, 우유, 삼각김밥. 할머니가 조금이라도 더 먹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2개월이 흘렀습니다. 12월 어느 날 할머니가 화난 얼굴로 편의점에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종이 한 장을 들고 있었습니다. 사장님, 민준이가 합격했어요. 할머니는 대학 합격증을 보여주었습니다.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민준이는 당당히 합격했습니다. 축하드려요, 할머니. 정말 대단하세요. 태수도 함께 기뻐했습니다. 할머니의 희생이 결실을 맺은 것입니다. 하지만 할머니의 표정은 금세 어두워졌습니다. 그런데 등록금이 문제예요. 한 학기에 400만 원이 넘어요. 입학금까지 하면 500만 원이 필요해요. 할머니는 그동안 조금씩 모은 돈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200만 원이 전부였습니다. 300만 원이 모자랐습니다. 민준이한테는 장학금을 신청해 보라고 했어요. 하지만 결과가 언제 나올지 몰라요. 등록 기한은 다음 달까지인데 할머니는 걱정으로 가득했습니다. 손자가 간신히 합격했는데 등록금이 없어서 포기해야 한다니. 태수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할머니의 걱정스러운 얼굴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300만 원. 자신이 가진 돈을 털어도 200만 원이 고작이었습니다. 편의점 수익이 많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태수는 SNS에 할머니의 이야기를 올렸습니다. 손자를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한 할머니, 하루 한 끼 김밥으로 버티는 할머니, 그리고 대학 등록금이 필요한 상황. 글은 순식간에 퍼져나갔습니다. 사람들은 할머니의 이야기에 감동했습니다. 댓글이 수백 개 달렸습니다. 할머니를 도와야 합니다.
저도 기부하고 싶어요. 계좌번호를 알려주세요. 태수는 놀랐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 줄 몰랐습니다. 그는 할머니께 허락을 구하고 계좌를 만들었습니다. 기부금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1,000원, 10,000원, 50,000원. 금액은 작았지만 수백 명의 사람들이 참여했습니다. 일주일 만에 150만 원이 모였습니다. 태수는 할머니에게 기쁜 소식을 전했습니다. 할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고마워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150만 원이 부족했습니다. 등록 마감일은 점점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한 남자가 편의점을 찾아왔습니다. 40대 중반의 신사였습니다. 그는 태수에게 명함을 건넸습니다. 저는 강민호라고 합니다. 변호사입니다. 변호사님이요? 무슨 일로? 김순자 할머니 건으로 왔습니다. 태수는 긴장했습니다. 혹시 무슨 문제가 생긴 걸까? 강민호 변호사는 서류를 꺼냈습니다. 사실 김순자 할머니께는 재산이 있습니다. 재산이요? 변호사의 설명은 충격적이었습니다. 할머니의 남편 김창수 씨는 생전에 작은 땅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경기도 외곽의 농지였습니다. 당시에는 가치가 없어서 별로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5년 전 그 지역이 개발구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땅값이 치솟았습니다. 김창수 씨가 가지고 있던 땅의 가치는 5억 원이 넘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이 사실을 모르고 계셨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등기부등본이 오래전 주소로 발송되었습니다. 할머니는 이사하신 후라 받지 못하셨죠. 그리고 정부에서 보낸 보상금 통지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변호사는 계속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땅을 수용하고 보상금을 지급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와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보상금 3억 원이 공탁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SNS에서 할머니 이야기를 보고 수소문했습니다. 혹시 그 김순자 할머니가 아닐까 해서요. 조사해보니 맞았습니다. 태수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할머니에게 3억 원의 보상금이 있다니. 지금 바로 할머니께 알려드려야 합니다. 태수와 변호사는 함께 할머니 집으로 향했습니다. 할머니는 두 사람을 보고 놀랐습니다. 변호사가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할머니는 처음에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서류를 보고 땅 문서를 확인하고 나서야 현실을 받아들였습니다. 이게 정말인가요? 네, 할머니. 정말입니다. 3억 원의 보상금이 할머니 명의로 공탁되어 있습니다. 할머니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고 울기 시작했습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할머니는 3개월간 김밥 하나로 버텨왔습니다. 손자의 학원비를 내기 위해 모든 것을 팔았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3억 원의 재산이 있었던 것입니다. 민준이 대학 보낼 수 있겠네요. 민준이가 공부 계속할 수 있어요. 할머니의 눈물은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변호사는 보상금 수령 절차를 도와주었습니다. 2주 후 할머니의 계좌에 3억 원이 입금되었습니다. 할머니는 그 돈으로 가장 먼저 민준이의 등록금을 냈습니다. 그리고 편의점을 찾아왔습니다. 사장님, 정말 감사해요. 사장님이 아니었다면 이런 일이 없었을 거예요. 아니에요, 할머니. 다 할머니 복이에요. 할머니는 그동안 기부해준 사람들에게 돈을 돌려주고 싶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기부자들은 거절했습니다. 할머니가 필요한 곳에 쓰세요. 저희는 그냥 도와드리고 싶었을 뿐이에요. 할머니의 행복이 저희의 행복입니다. 사람들의 따뜻한 마음에 할머니는 또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이야기에는 또 다른 반전이 있었습니다.
민준이가 할머니의 상황을 알게 된 것입니다. 어느 날 민준이가 편의점을 찾아왔습니다. 키가 크고 단정한 고등학생이었습니다. 사장님, 안녕하세요. 저는 이민준입니다. 김순자 할머니 손자예요. 아, 민준이구나. 할머니한테 많이 들었어. 민준이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저 때문에 그렇게 고생하셨다는 걸 이제야 알았어요. 하루 한 끼만 드시고 집안 물건 다 팔고 저는 아무것도 몰랐어요. 민준이는 목이 메었습니다. 할머니는 제가 공부에만 집중하라고 아무 말씀도 안 하셨어요. 항상 괜찮다고만 하셨어요. 제가 너무 철없었어요. 태수는 민준이의 어깨를 두드려 주었습니다. 민준아, 내 할머니는 정말 대단한 분이야. 너를 너무 사랑하시거든. 그리고 너도 훌륭한 손자야. 할머니 기대에 부응하려고 열심히 공부했잖아. 앞으로는 제가 할머니를 모실 거예요. 대학 다니면서 아르바이트도 하고 장학금도 받아서 할머니 편하게 해드릴 거예요. 민준이의 눈빛은 확고했습니다. 그로부터 한 달 후 할머니는 새 집으로 이사했습니다. 따뜻한 원룸이었습니다. 냉장고, 세탁기, TV, 필요한 가전제품들을 모두 갖추었습니다. 민준이는 서울대학교에 입학했습니다. 그리고 기숙사가 아닌 할머니와 함께 살기로 했습니다. 할머니를 혼자 두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민준아, 기숙사 들어가는 게 편할 텐데. 아니에요, 할머니. 저는 할머니랑 같이 있고 싶어요. 할머니는 행복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태수의 편의점도 변화가 있었습니다. 할머니의 이야기가 알려지면서 편의점에 손님들이 더 많이 찾아왔습니다.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장님이 있는 가게라는 입소문이 났습니다. 사장님, 할머니는 요즘 어떠세요? 잘 지내세요? 손자랑 행복하게 살고 계시죠? 손님들은 할머니의 안부를 물으며 기뻐했습니다. 어느 봄날 할머니와 민준이가 함께 편의점을 찾아왔습니다. 할머니는 전과 달리 건강해 보였습니다. 얼굴에 핏기가 돌고 옷도 깨끗한 새 옷이었습니다. 사장님, 이거 드세요. 민준이가 과일 바구니를 건넸습니다. 아이고, 이런 것까지. 사장님 덕분에 저희가 이렇게 행복할 수 있었어요. 정말 감사드려요. 할머니도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사장님, 제가 이제 편의점에서 일하면 안 될까요? 네. 할머니가요? 네, 집에만 있으니 심심해요. 그리고 사장님 도움도 되고 싶고요. 태수는 고민했습니다. 할머니가 일을 하시면 건강에 무리가 가지 않을까? 하지만 할머니의 눈빛은 진지했습니다. 일주일에 3일만 오세요. 그리고 무리하지 마시고요. 고마워요, 사장님. 할머니는 다음 주부터 편의점에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물건을 정리하고 손님들을 맞이했습니다. 동네 어르신들은 할머니를 보며 반가워했습니다. 민준이는 대학 생활에 잘 적응했습니다. 성적도 우수했고 친구들도 많이 사귀었습니다. 그리고 할머니를 위해 매일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할머니, 오늘은 제가 된장찌개 끓였어요. 우리 민준이가 요리도 잘하네. 할머니는 손자가 만든 음식을 먹으며 행복해했습니다. 민준이는 방학 때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그리고 번 돈으로 할머니께 옷을 사드렸습니다. 할머니, 이거 입어보세요. 아이고, 이런 비싼 옷을. 할머니는 제일 예쁜 옷 입으셔야 해요. 할머니는 거울을 보며 수줍게 웃었습니다. 70평생 이렇게 좋은 옷을 입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1년이 흘렀습니다. 민준이는 2학년이 되었고 성적 우수 장학금을 받았습니다. 이제는 등록금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할머니는 편의점에서 일하며 새로운 삶을 즐겼습니다.
동네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손님들에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외롭지 않았습니다. 태수는 할머니와 민준이를 보며 뿌듯했습니다. 자신의 작은 관심이 한 가족의 인생을 바꾸었습니다. 사장님, 정말 감사해요. 사장님이 아니었으면 우리는 어떻게 됐을지 몰라요.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할머니. 저도 할머니한테 많이 배웠어요. 가족을 위한 희생, 포기하지 않는 마음. 할머니는 정말 대단하세요. 아니에요. 저는 그냥 손자가 행복하길 바랐을 뿐이에요. 어느 날 편의점에 한 젊은 여자가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기자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일보 기자 박지연입니다. 할머니 이야기를 기사로 쓰고 싶은데요. 할머니의 이야기는 신문에 실렸습니다. 손자를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한 할머니, 그리고 할머니를 도운 편의점 사장. 많은 사람들이 감동했습니다. 기사가 나간 후 편의점으로 편지들이 도착했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사람들이 응원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할머니, 힘내세요.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저도 할머니처럼 손자를 사랑하겠습니다. 할머니는 편지를 읽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민준이는 3학년이 되었습니다. 그는 경영학을 전공하며 창업을 준비했습니다. 할머니와 태수 사장님께 보답하고 싶었습니다. 할머니, 저 졸업하면 사업 시작할 거예요. 그래서 할머니 편하게 모실 거예요. 민준아, 너는 내가 하고 싶은 일 해. 할머니는 이것만으로도 충분해. 아니에요. 할머니가 저한테 해주신 것처럼 저도 할머니한테 해드리고 싶어요. 할머니는 손자를 꼭 안았습니다. 이 아이를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한 것이 후회되지 않았습니다. 태수도 새로운 꿈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편의점을 키워서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사업을 하고 싶었습니다. 할머니처럼 어려운 상황에 처한 사람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밀고 싶었습니다. 사장님, 제가 졸업하면 사장님 일 도와드릴게요. 민준이가 말했습니다. 그래, 그럼 우리 함께 일해보자. 두 사람은 손을 맞잡았습니다. 5년이 흘렀습니다. 민준이는 대학을 졸업하고 태수의 편의점 사업에 합류했습니다. 그들은 편의점을 3개로 확장했습니다. 그리고 수익의 일부를 어려운 학생들을 돕는 데 사용했습니다. 김순자 장학금이라는 이름의 장학재단을 만들었습니다. 할머니의 이름을 딴 장학금이었습니다. 매년 10명의 학생들에게 등록금을 지원했습니다. 할머니는 장학금 수여식에 참석했습니다. 학생들은 할머니를 보며 감사의 인사를 했습니다. 할머니 덕분에 대학 다닐 수 있어요. 저도 할머니처럼 나중에 다른 사람들을 돕겠습니다. 할머니는 학생들을 보며 뿌듯해했습니다. 민준이는 결혼했습니다. 그의 아내는 착하고 예쁜 여자였습니다. 할머니는 손자의 결혼식에서 행복한 눈물을 흘렸습니다. 할머니, 저 이제 어른 됐죠? 그래, 우리 민준이가 어엿한 어른이 됐네. 할머니 사랑해요. 그리고 정말 감사해요. 민준이는 할머니를 꼭 안았습니다. 매일 김밥 하나로 버티던 할머니. 편의점 사장이 수상히 여겨 집을 찾아갔던 그날. 손자의 대학 합격증과 빈 집을 보며 울었던 그 순간. 그 모든 것이 아름다운 이야기로 남았습니다. 할머니는 이제 80세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건강했습니다. 손자와 손주 며느리 그리고 태수와 함께 행복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오늘은 뭐 드시고 싶으세요? 김밥 어때? 할머니, 농담이시죠? 모두가 웃었습니다. 이제 할머니는 하루 세 끼를 제대로 먹었습니다. 그리고 가끔 편의점 김밥을 먹을 때면 그때를 추억했습니다. 그때가 힘들었지만
지금 생각하면 감사해. 그 힘든 시간이 있었기에 지금의 행복이 있는 거니까. 할머니의 말에 민준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랑은 희생입니다. 그리고 그 희생은 결국 행복으로 돌아옵니다. 할머니는 그것을 증명했습니다. 여러분, 이 감동적인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나요? 작은 관심이 한 사람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도 도움이 필요한 분들이 계실 거예요. 따뜻한 관심을 가져주세요. 이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더 많은 감동적인 이야기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자유롭게 나눠주세요. 다음에도 더욱 따뜻하고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